생사고락을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 그립습니다. 내 생각은 바꾸지 않을지라도 비록 아까 그렇게 다퉜지만은 그 신하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라. 저는 요즘처럼 세종대왕이 정말 존경스럽고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소망이 커집니다. 세종대왕 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시니까 그 업적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10월 달은 세종 한글날이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은요, 모든 게 현장 위주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는데 그 시절에 임금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를 수집하고 채집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신하들로 하여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새로 농사를 시작하더라도 농사 짓는 것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 책을 보고 시행착오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농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임금 지시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쓰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어떤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이론서가 아닌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러한 국정을 펼친 것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또 이분은 그 국가에 재난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주로 자연재해나 재앙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재앙이 생기고 재난이 생겼을 때에 대신들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임금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난다든지 굉장한 수해가 난다든지 또 어디가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타이밍, 시간이 완전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라고 하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때 대신들이 보고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직접 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임금이 직접 보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보통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사고락을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 기쁨도 국민들하고 같이 하고 슬픔도 국민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정말 이런 마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양반들이 글을 아니까 맨날 자기 불만대로 상소를 올리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글을 모르는 저 일반 서민들인데 일반 서민들은 다 나를 찾아올 수도 없고 결국 글을 올려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를 했다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진짜 지도자지만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완전 지방에서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촌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금이 전국 방방곡곡 구석에 있는 인재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수소문해서 발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초선 팔도의 인재들이 다 모이게 되고 맨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국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 사람들이 임금 옆에서 보좌를 하게 되니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영실 같은 사람, 그 당시엔 신분제였지 않습니까? 정말 신분이 닿지 않으면은 천하없이 영리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뭐 몰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발탁될 수가 없는데, 이 세종대왕은 바로 기술을 가장 중시 여겼고 과학을 가장 중시 여겼고, 이 기술과 과학을 이론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서적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연구한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고난 그런 자질을 가지고 그런 기술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공직을 주고, 그것도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지방과 수도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다 인재를 구해서 널리 쓰는, 말하자면 득인, 사람을 득하고, 용인, 제대로 사람을 쓸 줄 아는 득인과 용인의 정말 통달하신 분이 세종대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숭유, 유교는 받들지만 억불, 불교는 완전히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걸로 말하자면 사상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정신적인 것까지도 배려를 해갖고 억불 정책을 쓰는 것이 국가 전체 방침이었었지만은, 사찰에 대한 기존 있는 사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실질적으로 승과 스님들도 과거를 그쪽 계통을 해갖고 과거를 보기에는 승과 제도를 존속을 시켰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글을 실험적으로 써본 게 뭡니까? 속보상절, 월인천강지고, 전부 불교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꾸 아까 사건 사고가 나고 백성들이 죽으면 보고를 받습니다. 왜 죽었는가? 노비가 죽었습니다. 여자 노비가 왜 죽었냐? 애를 낳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곧 애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근로자들에게 그 출산 휴가 준 지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노비 부부가 사는데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남편에게도. 언제요? 세종대왕 시절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가장 즐겨 했던 게 뭐였었습니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했죠. 대청, 크게 듣는 것과 대청, 대신해서 듣는 것.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걸 민심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했던 게 경연입니다. 말하자면 대신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반년 만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 했습니다. 아니 매일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주고 임금하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의견을 널리 자문을 구해서 썼다고 말입니다. 또 듣는 그런 수석 몇 사람만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사방 천지에 널려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늘 해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막 하면은요, 그 대신들이 그 경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세종실록 거기 번역해 놓은 걸 봐보면 그냥 좋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임금한테 바르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같으면 우리 국회같이 저렇게 해야 싸웠겠습니까? 저렇게 무지막지하고 무지몽매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해야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막 임금하고 굉장히 막 언성을 높이면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심할 때마다 세종대왕은 늘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재임 중에 말로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입을 안 열어버릴 것이고 말을 안 해버릴 것이고, 그럼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좋은 의견을 못 듣기 때문에 말로서 손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 토론 과정에서는 똑같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을 해가지고 막 같이 붙어놓고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풀어줍니다. 한 번은 신숙주하고 아주 세게 붙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번역본에 의하면은 세종실록 거기에 의하면 막 진짜 막 정말 치고받고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세게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돌아서 가자마자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돌아온 세종대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숙주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라. 그렇지만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내 생각은 바꾸지 않을지라도 비록 아까 그렇게 다퉜지만은 그 신하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라. 좀 풀어줘라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지도자, 세종대왕의 10분의 1만 되는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챙기고 참 밑바닥 인심을 끊임없이 챙기고, 그리고 많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을 하고, 그리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큰 정말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종대왕은 어떤 일도 바로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좋은 정책은 일단 어느 한 지역으로 하여금 먼저 실험해보게 하고 또 더 넓은 지역을 실험해보게 하고 그렇게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 그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세종처럼 합시다. 감사합니다.